핸드폰 다 집어넣어 이제. 핸드폰 다 집어넣고 핸드폰 다 가방에 집어넣어. 또 질문할 거 뭐야? 여기 35쪽까지 질문할 거 있어? 아? 199번.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얘 정사각형의 건데 다른 건 모르지만 여기 길이는 물음표로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물음표의 제곱 구하면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여기 x 더하기 2y는 8이랑 x 더하기 2y는 3이니까 그냥 여기 물음표 하나 구해가지고 제곱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딴 생각하지 말고 봐봐. 여기 위에 저기 인형만 아무거나 말해볼래? 여기 위에 좀 아무거나 하나 말해봐. 1,1 있죠? 1,1이랑 x 더하기 2y 빼기 8은 0 사이 거리 구할게요. 승우야 거리 구해봐. 어떻게 돼? 아니 말로 해. 루트 5분의 그래서 루트 5분의 5니까 루트 5지. 300이라 루트 5니까 답은 5가 되는 거다. 자, 35초에 질문할 거 있어? 204번. 자, 각을 이등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하얀색 직선의 각을 이등분한다는 거는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위에 점에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는 각을 이등분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핑크색 점 A, B하고 두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고 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해도 돼, 이수야? 자, 그러면 답이 두 개야. 그래서 자, 그래서 204번이었나? 그러면은 4x 더하기 3y 플러스 1은 0 사이의 거리랑 얘랑 a, b 사이의 거리랑 뭐랑 같아야 되는 거냐면 저기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2는 0이랑 a, b 사이의 거리랑 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부터 한번 여기 정민이가 말해보자. 정민아, 여기 4x 더하기 3y 플러스 2는 0이랑 a,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루트 4의 3의 제곱분의 절대값 4의 더하기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수야, 이 친구는? 루트 9 플러스 26 그럼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인 즉 25분의 그다음 여기는 3a 4b 더하기 2 이렇게 뒤쪽이 같아야 되는 거지. 루트 25, 루트 25 똑같으니까 얘는 지워버리면은 결과적으로
4a 더하기 3b 플러스 1이랑 3a 마이너스 3b 더하기 2랑 같은 상황이거든요. 절대값끼리 같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절대값 a가 절대값 b다 이렇게 데이터 쳐봐. 그러면은 이거는 a랑 b가 같거나 혹은 a가 마이너스 b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4a 더하기 3b 플러스 1이 3a 마이너스 4b 더하기 2가 되거나 4a 더하기 3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a 더하기 4b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넘기면은 a 더하기 7b 빼기 1은 0이야. 이 친구는 7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0인데 a, b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a, b 자체가 지금 그냥 구분하려고 a, b라고 쓰니까 답을 쓸 때는 x, y라고 적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는 a 더하기 7x 빼기 1을 아니 a래. 내 정식이지만 x 더하기 7y 마이너스 1은 0이 첫 번째 아이고 두 번째 아이는 7x 빼기 y 더하기 3은 0이 두 번째 아이야. 자, 필기하세요. 그래서 답이 왜 이렇게 두 개냐면 이렇게도 하나 생기는데 이렇게로도 가게인 정도가 생길 수 있어서 지금 거야. 답은 뭐가 뭐인지까지는 이거 할게. 또 질문했던 거야? 없으면 진도 나간다. 질문할 거 없어? 진도 나갈 때 이제 개념부터 하나 해봐. 진도 자체는 저기 거기 있지.
158쪽이고 해도 되지? 이제 복습 좀 할게. 책 좀 들고 다녀. 그때 신생 5분이어 가지고 엄청 짧아서 선생님 다른 준비 하나도 못해. 화장실도 있고. 근데 갑작스럽게 말하면 책이 라센도 사실 운 좋게 있으니까 다행이지. 없었으면은 그냥 쉬는 시간에 다 보여가지고 해도 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해보면 A라는 집합이 있어. 그 집합이라는 거는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의 구성원들이 1, 2, 3 이렇게 있다 해봐. 그러면 이렇게 너저분하게 쓴 것을 보고 뭐라 했었냐면은 원소나 열법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들 특징을 추려가지고 쓴 것을 보고 조건제시법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x가 x는 3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쓰면 이거는 조건제시법이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벤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표현하기 벤다이어그램이었는데 A 안에 1, 2, 3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는 이제 벤다이어그램이 됐던 거였고요. 해도 되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소일 때는 1이 A의 원소이다, 2도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썼었는데 원소가 아닌 O 같은 친구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였었냐면은 조건제시법까지 좀 복잡하게 돼 있으면 너희가 어려워했었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가 1, 2, 3이야. 그다음 B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1, 0, 2라고 해볼게. 그런데 C라는 아이가 A, B인데 A는 A의 원소이고 B는 B의 원소라고 해봐.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아이가 원소가 되는 거냐면 이 특징을 만족하는 A, B가 C의 원소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1, 2, 3이고요. 그다음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이렇게 세 개란 말이야. 그럼 원소로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B의 C의 원소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자, 이런 친구 배웠었고, 자,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게 뭐였었냐면 부분집합이었거든. 그래서 X가 A의 원소이면 X가 B의 원소일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호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썼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1, 2, 3, 4, 5, 6이라고 치고 B라는 친구가 2라고 2라고 쳐봐. 그러면은 지금 누가 봐도 그림으로 따졌을 때 A 안에 B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포함하기를 만족하지. 그래서 이럴 때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아이가 있냐면 공집합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공집합은 뭐가 공집합이었냐면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게 공집합이었지, 가연아.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키가 300cm 이상인데 몸무게가 30kg 이하인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아이 보고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됐었고, 그래서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됐었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기억나시죠? 자, 뭐 이렇게 됐었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 틀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저번에 안 했던 거. A라는 친구가 2하고 2하고 1이랑 1, 2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럴 때 이제 맞는 거 틀린 거 해볼게요. 1은 A의 원소이다. 2는 A의 원소이다. 1은
1은 A의 부분집합이다.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러다 집합교 쓰는 게 A의 원소이다. 그 다음에 뭐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 다음에 1, 2는 A의 원소이다.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해봐. 그럼 여기 가지고 니들이 많이 헷갈려 했을 거야. 그래서 많이 헷갈려 했었고 이 친구를 하려면은 유사한 친구 하나 여기다 적어볼게. B라는 친구가 A, B, C, D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인 거 맞고 A의 원소인 거 맞고 B가 B의 원소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A에다 집합교 치는 친구가 B의 부분집합인 거 맞아. 그 다음에 C라는 아이가 B의 원소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다시 할게. 요거인 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C라는 아이가 B의 원소인 거 맞는 말이고, D라는 아이가 A, B라는 친구가 B의 부분집합인 거 맞는 말이고, D라는 아이가 B의 원소인 것도 맞는 말이란 말이야. 자, 그럼 요거랑 비교해가지고 생각하면 돼. 인형아 집중해. 너 때문에 지금 다 설명한다. 영상 밖에 설명. 자, 그래서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고, 얘를 C라고 생각하고, 얘를 D라고 생각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A가 B의 원소가 되듯이 1이 A의 원소인 거 맞아. 그 다음에 B가 B의 원소이듯이 2가 A의 원소인 거 맞아. 그 다음에 A에다가 집합교 실은 친구가 B의 원소 부분집합이 되듯이 1에다가 집합교 실은 친구는 A의 부분집합인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B에다가 집합교 실은 친구가 B의 부분집합이 되듯이 2에다가 집합교 실은 친구가 A의 부분집합인 거 맞아. 그 다음에 C가 B의 원소이듯이 여기서는 이게 C 역할을 하니까 1에다가 집합교 실은 친구가 A의 원소인 게 맞겠지. 원래는 잘 안 되는데. 그 다음에 AB 요거 두 개 가지고 부분집합 만드는 게 B의 부분집합이 되듯이 1, 2 가지고 한 게 A 부분집합 되는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가 B의 원소이듯이 여기 1, 2도 A의 원소인 거 맞아. 두 개 비교해서 적어야 돼. 알겠지? 인형아 다 적었니? 그래도 되죠?
부분집합의 개수를 살펴볼 건데 A란 아이가 1, 2, 3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A의 부분집합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랑 그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1 하나짜리, 2 하나짜리, 3 하나짜리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1, 2, 1, 3, 2, 3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인 1, 2, 3 한마디로 A 이렇게 하나 구성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부분집합이라는 아이 자체가 지금 1, 2, 3 가지고 원소가 있거나 없거나 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 부분집합 개수 8개이긴 한데 얘를 원큐로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봐봐. A라는 아이가 1, 2, 3이면 이 친구들의 부분집합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이 있거나 없거나 2가 있거나 없거나 3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상황이거든요. 졸지마 승모야. 그래서 1이 있거나 없거나 2가 없거나 3이 없거나 한 것 상황이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경우의 수로 따지면 8개가 되는 거야. 자 순서상으로 따지면 어떤 상황이냐면 XXX는 뭘 의미하냐면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OXX는 A만 하나 있는 거니까 집합 A를 하나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XO 같은 경우에는 C라는 집합을 의미하겠지? 그 다음에 XOO는 BC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OOO는 전부 다 있는 ABC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쓸 때 경우수 이용해가지고 구한 거다. 우선 적어봐. 이거 지금 어디 내용이냐면 157쪽 내용이거든요. 157쪽하고 좀 다르게 설명했어요. 경우수가 지금. 아니 상관없어. 뭐 ABC가 뭐야 어딨어? 어? 이거 1, 2, 3이다. 1, 3, 2, 3, 1, 2, 3. 넘어가도 되니?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A라는 집합이 X1 해가지고 xm 빼기하고 xm까지 이렇게 있을 때 얘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보잖아요. 해도 돼요? 자, 얘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보면 x1이 있거나 없거나 x2가 있거나 없거나 x3가 있거나 없거나 해서 xm 빼기도 있거나 없거나 xm도 있거나 없거나 한 상황이거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기가 되겠어요.
그럼 진부분집합은 여기서 한 개 제외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n 빼기 1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넘어갈게요. 그러면 너희 개념 체크 지금 한번 풀어봐. 풀었어 인형? 너 보고 있는데? 지금 풀고 있잖아. 보고 있는데. 부분집합은 1, 2, 3, 4, 5보다 조그마한 집합을 보고 부분집합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1이 있거나 없거나 2가 있거나 없거나 3이 있거나 없거나 3이 4가 있거나 없거나 5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2의 5제곱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1번에 32개, 2번에 31개 나왔니? 넘어도 되죠? 자, 이제 특정한 원소로 가는 부분집합이겠는데 위에 거 읽을 필요 없거든요. 바로 밑에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냥 체크. 위에 읽을 필요 없어. 경우의 수로 하면 되거든. 그래서 A라는 아이가 1, 2, 3, 4, 5일 때 1번에서 2라고 있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이를 구하랬어요.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여기 1, 2, 3, 4, 5가 있을 때 2라고 있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3은 있거나 없거나 4도 있거나 없거나 5도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2의 세제곱이니까 8개가 되겠어요. 자, 저거 경우의 수로 따지고 싶다. 2라고 있는 반드시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어? 이거 158쪽에 1번 문제. 제일 아래 개념 체크 이거. 자, 넘어가도 됐지, 2번 문제. 자, 보면 1, 2, 3, 4, 5 부분집합 중에서 3은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4하고 5는 반드시 안 가지는 부분집합이 있어. 물어봤던 수가 그만 쫄아라. 왜 이렇게 좋냐고 하는 애네. 자, 그럼 물 좀 마셔봐봐. 1이 있거나 없거나 2가 있거나 없거나 한 거지. 나머지는 합정적으로 동그라미 xx고 2의 제곱이니까 4개가 되는 거야. 수능 오면 대표에 60번 할게. 너희 앞에 잡힌 것 좀 하고 있을래?
지난 숙제 좀 밀리지 않았니? 얼른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렇게 오래 걸릴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대표의 60번에 1번 봐봐. 두 집합 A랑 B가 있을 때 A랑 X가 A랑 B 사이에 완전히 낑겨있는 X를 구하는데 왜? 표제 숨겨? 자, 그래서 AXB인데 지금 보면 X가 A랑 B 사이에 완전히 낑겨있는 아이를 구하랬어. 그러면은 A도 고정이 돼 있고 B도 고정이 돼 있는 상태로 B가 여기 껴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저기 민서야, X가 제일 클 때는 어떨 때 X가 제일 클까?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아이 중에서 제일 큰 X는 뭐야? A랑 B 사이에 껴있는 아이 중에서 다 가지고 있는 X가 B일 때가 제일 크겠지. 그러면 X는 B일 때가 제일 큰 상황이란 말이야. A랑 B 사이에 껴있으니까 X가. 그럼 X는 A, B, C, D, E만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A가 A, B, C니까 A랑 B랑 C는 확정적으로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 D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E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2의 제곱이니까 4개가 정답이 됐습니까? 필기하십시오. 그래서 될 수 있는 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로 놓고 따지면 A, B, C 하나, A, B, C, B 하나, A, B, C, E 하나, A, B, C, D, E 이렇게 하나. 자, 그럼 이번 문제 보면 적어도 한 개 짝수로 갖는 경우 물어봤는데, 자, 어떤 경우를 보고 적어도 한 개 짝수로 갖는다고 하냐면 지금 짝수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4가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야. 2랑 4가 둘 다 있거나 2만 있거나 4만 있거나 2가 둘 다 없거나 이 4가지 상황 중에서 적어도 한 개 짝수를 갖춘다는 이거 3가지 경우를 보고 적어도 한 개 짝수를 갖춘다고 하거든요. 그럼 너희는 문제를 풀 때 전체 경우에서 2하고 4가 둘 다
없는 경우를 빼주면은 이제 저보다 한 개는 짝수가 되겠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2가 5개 있으니까 2의 5제곱이고요. 그다음에 2하고 4가 둘 다 없다는 거는 나머지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데 얘네 두 개는 확정적으로 없는 거라서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32 빼기 8이니까 24가 정답이 되겠어요. 끝. 밑에 두 문제 풀어봤지. 이런 거 없고. 아, 그러니까 이사가 둘 다 없으면 나머지는 있거나 없거나 있는 상황이잖아.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세제곱 8. 그럼 전체 경우에서 8 빼주니까 24개인 거. 지현아 이해됐어? 밑에 문제 다 풀었어? 얼른 풀어봐. 이거 인형이 하나 인형이 시키고 하나 쓰기 시킬게. 질문할 거였어? C의 원소 구성하는 거 있다는 거지? 어? C가 뭐뭐 되냐면 A에는 안 속하면서 저기 B에만 속하는 애들 찾아야 되다 보니까 B의 원소 중에서 A 원소인 1357을 제외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줄 수 있는 C는 뭐냐면 1357 제외하면 2, 4, 6 3개야. 그래서 C는 2, 4, 6이야. 60-1번에 C는 2, 4, 6이 돼야 된다. 왜냐면 A에는 안 속해야 된다고 써져 있잖아. 그러면 2, 4, 6은 무조건 확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1, 3, 1부터 7까지 중에서 이제 경우의 수 찾는 거지? 시간 더 줄까? 인형아?
자, 60-1번 쓴 기억 몇 개니? 외우고 있는데 C는 뭔데? 이사역이야? 그러면 X는 이사역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제일 클 때는 1부터 7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 경우의 수를 너가 생각을 해봐. 1부터 7 중에서 2하고 4하고 6은 동그라는데 나머지는 5x, 5x, 5x일 거 아니야, 승기야. 그럼 지하는 답은 몇 개야? 16개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인영아, 60-2번은 몇 개야? 못 풀었어? 힌트 줄 테니까 너가 해봐. 3의 원소는 3의 배수는 가진다 해서 뭐뭐 가져야 되니? 1부터 10 중에서 369 가져야 되니까 369짜리 동그라미가 들어가겠네. 그 4의 배수는 있으면 안 되니까 4하고 8은 x지.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5x, 5x로 하면 몇 개야? 이게 맞아. 넘어가도 되니? 신기해? 넘어가서 숙제는 중단은 용수 문제고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집합의 연산은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아직 2시간이 남았거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집합의 연산을 나가긴 할 건데 저번처럼 연수 문제가 숙제로 나가진 않고 유제를 수업 시간에 같이 푸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동안 나갈게.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정리하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할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거 뭐냐면 어떤 A라는 집합이 1, 2, 3이야. 그 다음에 어떤 B라는 집합이 2, 3, 4야. 이럴 때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을 두 개 더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생기는 게 합집합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2하고 3은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2, 3이고 1하고 4 이렇게 있지. 그러면은 A하고 B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A랑 B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랑 B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A 합집합 B라고 해요. 뭐라고 해놔야? A 합집합 B라고 하고 기호를 표시할 때 이거 U자 모양처럼 해가지고 A 합집합 B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소나해법을 쓰면 1, 2, 3, 4가 A 합집합 B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 합집합 B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A 합집합 B는 뭐냐면 X는 A의 원소 또는 X는 B의 원소일 때 A 합집합 B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또는이야. 자, 그러면 이 또는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 수학에서 또는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학에서 또는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쌤이 보통 퇴근길에 홍콩만점 가가지고 저기 중국 음식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연이가 주말에 엄마랑 홍콩만점을 갔어. 근데 뭔가 엄마가 뭐 먹을래 하고 물어봤더니 가연이가 짜장면이나 짬뽕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 엄마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가연아? 아니, 혜원이가 만약에 가연이가 짜장면이나 짬뽕 먹을래 이렇게 말하면은 혜원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 가연이가 이렇게 말했으면? 먹지 마. 아니, 먹지 마가 아니라 해나가 한번 말해볼래? 둘 중에 하나 같은 걸 받아들이겠지. 그래서 짜장면이 있고 짬뽕이 있으면 짜장면만 먹고 짬뽕을 안 먹거나 아니면 짜장을 안 먹거나 짬뽕을 먹거나 아니면은 짜장면이나 짬뽕이니까 둘 다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둘 다 먹어도 상관없다는 게 또는의 의미거든요. 영어에서는 이거 보고 또는이라 하는데 수학에서는 여기다 이것까지 얹어가지고 또는이라 얘기를 해. 여기까지 해도 되세요? 그래서
x가 a의 원소 또는 x는 b의 원소라는 건 이거 세 가지를 보고 또는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떤 애들이 되는 거냐면 여기는 a는 있는데 b는 없는 상황이야. 여기는 a는 없는데 b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라인 같은 경우에는 a랑 b랑 둘 다 있는 것을 보고 지금 가운데 껴있는 이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좀 적어볼래? 적고 나서 할게. 그래서 a 합집과 b의 정의는 이거고 중간에 또는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치, 확실하게 말해줘야지. 애매하게 말하면 먹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잖아. 그 이런 애는 어때? 뭐 먹을래요? 물어봤더니 아무거나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래가지고 마라탕 먹을래 하니까 나 마라탕 안 좋아하는데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저기 계란 저기 뭐냐 저기 라면 먹으러 갈래 하면 아 라면 안 좋아하는데 이러는 거 어때? 그래 나 홍콩만 좀 10시 넘게 사는 거 처음 봤다? 여기만 유일하게 10시 넘게 사는 거 같아. 그간 홍콩만점 중에서 10시 넘게 사는 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 여기 홍콩만점은 1시까지 가던데? 꽤 오래 하더라고. 그래서 퇴근길에 딱 거의 다 문 닫았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해야 되겠죠? 왜? 이해 안 되겠어? 넘어가도 되죠? 이수 찾고 있다. 아, 영상은 다 봤니? 했나요? 오케이. 그건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와가지고. 지워도 되니? 지워도 돼? 자, 계속 해볼게. 자, 더하기가 나왔으면은 빼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집합에서 빼기는 좀 의미가 달라가지고 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교집합이라는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집합은 뭘 보고 교집합이라 하냐면 두 개 겹치는 여기 부분 보고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는 A 교집합 B인데 표시할 때 이거 합집하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서는 뭐가 겹쳐 정규나 A랑 B가? 2상 겹치지. 그래서 A 교집합 B는 2하고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요. 교집합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A 교집합 B는 X는 A 원소 그리고 X는 B의 원소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는 뭘 보고 그리고라고 하냐면 둘 다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는 둘 다 동그라미 친구 이 친구만 가지고 그리고라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적으실래요? 여기 풀어줄까? 해야지. 이게 바로 상가왕패의 싸움이라고. 가끔은 서로 바꿔서 살면 안 접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어. 너희가 이렇게 오고 내가 저기 오고. 할게요. 계산이 되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서로서는 겹치는 게 없는 거 보고 서로서라고 하거든.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서로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서라는 표현이 언제 처음 나왔었냐면 중학교 1학년 최대공약수 최종교사 할 때
겹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겹치는 게 1일 때 보고 서로서로 했잖아. 근데 너희가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냥 겹치는 게 없으면 서로서다 이렇게 생각했었지. 그런 것처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서로서로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납득됐죠? 자 그러면 지금 개념 체크 밑에 거 풀어봐. 못 풀 정도 아니니까. 해도 돼요? 덜 했었냐? 시간 좀 줄게. 해도 되죠? 자 그러면 A라는 아이가 8의 역수래. 8의 역수면은 원소날거 없었을 때 1, 2, 4, 8 이렇게 4개가 8의 역수가 되겠지. 이해되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x 삭힌데 k가 0, 1, 2, 3이래. 그럼 k자리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8, 3 집어넣으면 12에서 0, 4, 8, 12가 B가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 3, 5, 8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에서 뭐 구하랬냐면 A 합집합 B 구하래. A 합집합 B 돌아가서 시켜야겠다. 진짜 뭐뭐니 A 합집합 B는 이거거든. 데이터 표현이야. 0 0이 1은 어떻게 할까? 1 0 1, 2, 4, 8, 12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2반인데 겹치는 거 찾아보면 4하고 8 겹치지? 그 세 번째로 A 합집합 B 하고 나서 여기서 C랑 겹친 거 찾으라 했으니까 2, 3, 5, 8하고 얘랑 겹친 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3번 정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8 하나 되겠다. 8 하나라고? 이거 어디 갔지? 아, 2도 있구나. 2하고 8 이렇게 두 개가 적혀